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동성 간에 일어나는 추행은 성추행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동성 간에도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일례로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의 가슴이 크다며 여러 차례 만진 행위도 강제추행죄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남성 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동성추행은 형량이 낮을 것이라고 가벼이 여기는 것도 위험합니다. 동성 간 추행도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성과 결혼 앞둔 의뢰인, 동성추행 유죄일까? 저희 법인에 찾아온 한 의뢰인은 동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본인은 이성애자이며 술을 많이 마셔서 실수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인데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와 결혼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학교 후배 이 씨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씨가 직장 생활 문제로 힘들어하자 고민을 들어주려고 만든 자리였는데요.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블랙아웃이 됐습니다. 일어나 보니 혼자 모텔방에 있었습니다. 본인이 많이 취하는 바람에 이 씨가 모텔에 두고 간 줄 알았습니다. 의뢰인은 집에 돌아가 이 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수사관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접수됐으니 피해자 진술을 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이 씨라는 사실을 알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담을 맡은 담당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의 고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많이 취해서 함께 모텔로 들어갔는데 허벅지와 성기를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해 도망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모텔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해자의 바지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내용을 확인한 후 본인은 남성에게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것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행을 행하거나 직접적인 협박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추행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확실한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시에는 재판부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점을 참작해 예상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습니다. 그리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방법을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대로 사건을 해결하길 원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함에 따라 피해자도 처벌불원에 동의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에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본 사건을 일으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 평소 품행에 따르면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성범죄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성애자라고 하더라도 신체 접촉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야기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성범죄로 처벌합니다. 의뢰인과 같이 추행 정황이 확실한 상황에서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했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동성 간의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데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당연히 처벌이 가중됩니다.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 간 강제추행,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A씨는 다른 성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인 B군에게 커뮤니티를 통해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룸카페에서 B군을 직접 만났습니다. A씨는 B군에게 자신은 동성애자이며 어린 남자를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B군이 자신의 취향이라고 했습니다. B군은 당황하며 그 자리에서 A씨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군의 비밀을 친구들이 알면 어떡하냐는 식으로 말한 후 B군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졌습니다. A씨와 헤어진 후 B군은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B군의 부모님은 A씨를 신고했고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B군이 먼저 원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군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모순적이지 않아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동성 간에 일어난 신체 접촉을 장난으로 치부하다가 고소당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시는데요. 의는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으로 옳지 않습니다. 추행을 행했다면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억울한 사실이 있다면 객관적인 진술과 증거를 준비해 방어해야 합니다. 동성 간 추행도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성범죄 사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